자,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정말 힘들었던 2018년 연말을 부진을 딛고 좀 올라설 수 있을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2018년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바이오주 급등했었죠. 그리고 반도체 실적 엄청나게 증가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 보냈는데 10월 들어 미국 증시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또 우리 시장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과연 2019년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의 그 느낌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떠셨는지. 올해 한 해를 본다면은 2018년 네, 2018년을 보면은 좀 쉽지 않은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2018년을 시작했고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을 하면서 시장은 1년 내내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10월에는 신흥국 그리고 12월에는 선진국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연말까지도 굉장히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고점 매도가 가장 힘들죠. 거의 맞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아마 손실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시장, 그러니까 연말 연초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볼 텐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시는 분들이죠. 뭐 루비니 교수라든지 군드라우라든지 그런 그렇죠. 분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진짜 이제 약세장에 들어선 건가, 더 하락할 건가 이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일단은 뭐 길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 10월 신흥국 급락 그리고 12월 선진국 급락이 이 두 번의 급락세를 계기로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하향 이탈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9년 투자 환경도 좀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 미국 금리 인상, 달러 강세 이런 이슈와 불안감들이 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면 2019년에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기나 기업 이익 측면에서 좀 불안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19년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좀 마이너스 반전, 그러니까 역성장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데 아마도 내년 하반기로 가면은 이 역성장이 기정사실화되고 굉장히 역성장 폭을 좀 가늠해야 되는 시점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시장이 2000선을 깨고 밀려버리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락에 따른 반등 시도가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금 주가 수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코스피 2300선 회복 시도는 상반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게 본다면 아마도 반등 시도가 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구축하는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짧은 투자 시계 한 1개월에서 3개월 투자 시계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레이딩 여건은 충분히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경기 전망은 좀 다소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업 이익에 대한 그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는 것도 동일하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미 그런 우려감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면 또 반등도 가능한 거니까요. 좀 다른 여건도 한번 살펴볼게요. 금리는 어떨까 싶은데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요즘에 좀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미국도 내년에 한 차례밖에 못할 것이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신증권에서는 10월 달부터 금리 인상 한 번밖에 못한다라는 전망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전망이었는데 거의 2단화 수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던 거는 미국 경기가 더 좋아지긴 어렵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리를 올릴 만큼, 금리를 2019년에 3번 올릴 만큼 모멘텀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체력적으로 개선된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근거 하에 연준의 금리 인상 빈도수를 12월에 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한 번밖에 못할 거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리 인상 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근간에는 경기에 대한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네네. 경기 모멘텀이 얼마나 강한지 약해지는지를 좀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2019년 내내 주목해야 될 변수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떠돌아다니는 돈들의 움직임을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선진국 경기가 좀 주춤할 때 네. 신흥국 쪽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국면에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완전 위기 상황엔 당연히 이제 맞습니다. 빠져나가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뭐 글로벌 증시가 완전 위기 상황 같지는 않고 경기 성장세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을 투자하자니 금리는 이렇게 좀 그런 것 같고 신흥국 쪽으로 갈까? 라고 네. 생각하면서 2019년 신흥국을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2019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네네.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밸류에이션 정상화, 네. 고평가받았던 국가나 섹터들은 조금 슬로우해지고 약해지고 가격 메리트가 있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나라나 그리고 섹터, 업종은 좀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최근 증시 흐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만이 성장했던 국면에서 벗어나서 미국도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야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게 네네. 되다 보니까 글로벌 전반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경기가 약세로 가고 침체로 가지만 않는다 하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상대적 우위가 있는 나라들을 좀 네네.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국면에서 신흥국은 올해 내내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2019년까지 신흥국 상대적 강세,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정상화 과정을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도 상대적으로 신흥국의 투자 환경에 좀 더 유리한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다양한 투자의 자산을 좀 배분해 주십사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주식 쪽에만 많이 갖고 있다 보면 이제 시장 하락할 때 벗어날 방법이 없고 다만 신흥국 시장도 들고 있다면은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안전자산도 들고 있다면 또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하니까요. 자산을 지키는 방법으로 저희가 자산 배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내려보도록 할게요. 기업 이익 전망치는 사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네. 4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요즘 14조 원 언더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올해 우리 성과급 별로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고 있대요. 이번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4, 4분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초크를 기록하는 네. 모습들을 보였는데 2018년 4, 4분기 실적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한국 코스피 시장의 이익 개선을 주도해 왔고 이익 개선세를 어느 정도 담보해 왔던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정점을 지나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네. 둔화 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코스피 시장에는 압박을 줄 수 있는 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실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적으로 반도체 업종만 본다 하더라도 4, 4분기 동안에 20% 가까이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이익 전망치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한 16% 정도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익은 이익과 주가를 대비해서 본다면 이익에 대한 불안감들은 주가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2019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19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4, 4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오게 되면 2019년 이익 증가율은 2018년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네네네. 2019년 이익 증가율은 올라가는 효과를 기저효과 보겠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기저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2019년 이익 증가율이 거의 0이나 아니면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플러스 5% 정도만 올라와 준다면 2019년에 대한 불안감들은 조금 제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적 결과에 따라서 종목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로 인한 단기 주가 충격, 코스피가 다시 레벨 다운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제 전략을 짜다 보니까
지수의 그 전망도 상당히 궁금해요. 사실 이게 연말로 가다 보면 네. 이제 2019년 연말로 가다 보면 연초에 내렸던 지수 전망은 거의 무의미해지는 그쵸, 경우가 굉장히 맞습니다. 많긴 한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연중에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도 이제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이런 걸 따지다 네. 보면 내가 지금 넣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좀 줄였다가 나중에 넣을 것이냐 네. 이런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희는 상고하저로 봅니다. 상고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지수만 알면 됐지 왜 네네. 경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경로를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어야지 네네. 어느 매매 타이밍이라든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크게나마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경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2018년에 보셨다시피 그리고 2019년, 2020년까지도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이거나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에 따라서 네.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좀 안전한 종목을 그렇죠. 선택한다든지 네. 뭐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신증권에서 상고하저로 보는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흐름 그리고 통화 정책, 미국 통화 정책의 방향 그리고 달러와 향배에 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하반기 GDP 성장률은 지금보다는 레벨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반면에 상반기 중에까지는 3%대 GDP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레벨이 떨어진다는 부담은 하반기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게 된다면 호재일까 악재일까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는 악재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요. 그렇게 될 경우 달러도 약해지긴 어렵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완만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신흥국 불안은 좀 더 이어지고 하반기가 조금 더 불안감들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하반기로 가면서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간다. 마이너스 5%냐 마이너스 10%냐에 대한 경계감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MSCI 중국 지수 편입 비중 지금 아마 2월 말쯤에 편입 비중이 결정될 텐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20%, 올해는 5%였죠. 20% 편입 비중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수급 부담도 6월, 9월에 좀 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늘리셔서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하반기를 대비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좀 비중을 네. 늘려가시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자, 2019년 일단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상고로 봐주셨으니까 거기에서 좀 유망해 보이는 업종을 좀 골라주시면 어떨까요? 간단하게요. 일단은 상반기 중에 반등을 예상을 한다면 네. 뭐 싸고 네. 가격이 메리트가 있고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은 종목들인데요. 일단은 반도체, 증권, 화학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크긴 하지만 실적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뒤에는 좀 밸류에이션 가격 메리트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증권은 뭐 가격적인 매력도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도 가격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2019년 들어가게 되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9년 연간으로 봤을 때 2018년 이익이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것을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화학, 의류, 여행, 소프트웨어 업종들을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신년 증시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게 될 것인지 이분과 함께 특집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